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찰스 3세 주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조문 외교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 오늘 저녁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후에는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서 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찰스 3세 주최 환영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고 찰스 3세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루히토 이랑 부부 등과도 인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정상급 인사들은 한국 시간 오늘 저녁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는 여왕 장례식에도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들의 연대, 이른바 가치동맹을 조문 외교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등의 정상은 이번 장례식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뒤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가치동맹 외교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5박 7일 해외 순방의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 경제 안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해결책 모색도 또 다른 숙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런던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태풍 남마돌 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내 재난 상황도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투표한 의원 106명 가운데 과반인 61명의 표를 받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20여일 만에 다시 한번 원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겠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주호영 추대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호남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습니다.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의원은 당의 건강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 문제를 정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어제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에 반발하며 추가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가처분은 물론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SNS에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은 불합리한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13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 의원은 문자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당시는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이었지만 논란이 확산했고 이에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서의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1991년생 전주환입니다. 신상공개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사 범행 예방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법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과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과거 거주지 근처를 찾아간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 비교적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이 만나 스토킹 범죄 관련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청년 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 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신당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스토킹, 불법 촬영 가해자들의 엄벌과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당역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부실 대응, 직장 내 안전조치 미흡, 열악한 노동 환경이 얽힌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신당역 추모 공간을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우려보단 피해가 적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상황인데요. 폭우보다는 강풍에 의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과 경주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던 태풍 흰남노 이후 12일 만에 또 찾아온 태풍 남마돌. 경상북도는 순간 최대 풍속 35m에 이르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우려해 포항과 영덕, 경주 등 해안가 저지대 주민 8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쩌니게 3시 돼가도 나오고 11시까지 내 나와가지고 내비다 보고 잠을 못 잤어요. 흰남노와 같은 우려했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풍에 의한 사고는 속출했습니다. 경북 울진 북면은 나무가 쓰러졌고 포항은 병원 유리창과 건물 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경북에만 40여 건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포항을 중심으로 벼 쓰러짐 326헥타르, 사과 낙과 11헥타르 등의 피해 면적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태풍이 지나갔던 경남 남해안 지역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났습니다. 울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28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졌고, 거제시 사등면의 한 골프장에서는 철탑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동래구에서는 강풍에 화분이 쓰러지면서 지나던 40대 여성이 종아리에 부상을 입는 등 모두 7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흰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며 오늘 오후부터 기존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갔지만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30m 수준의 강풍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인명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지엔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던 어젯밤 제주에서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경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키를 넘는 거센 파도가 몰아쳐 보기만 해도 위태롭습니다. 이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저 갯바위 위에서 그 낚시하시는 분이 낚시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많이 쳤는데도. 파도가 3-4번 쳐고 있었을 때 그때 사라졌어요, 그분이. 사고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3-4m에 달하는 높은 파도로 접근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 헬기를 투입해 공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지 3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실종자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워낙 파도가 세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경하고 저희 대원들이 근접해가지고 구조를 하려니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헬기가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했던 해경대원 3명이 다쳤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 남성의 사망을 안전사고로 판단해 태풍 피해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제주 육상에 강한 바람도 몰고 왔습니다. 한라산 남벽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4.5m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 강풍이 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900만 명 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열도에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규슈 지역 8개 관측점에서 하루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의 경우 오늘 오전 9시까지 24시간 강수량이 725.5mm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반 내릴 비가 하루에 다 쏟아진 겁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야마구치와 후쿠오카 등에선 하천 수십 곳의 강물이 범람 위험 수위에 달한 상태입니다. 강풍 영향도 상당합니다. 시코쿠 지역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7.4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달리던 트럭이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50여 명이 다쳤다고 일본 NHK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70대 이상 노인들이 거리를 걷다가 강풍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후쿠오카현에선 60대 남성이 산책로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가고시마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크레인이 부러졌고 상점 유리가 깨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규슈와 주코쿠 지방 31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일부에선 휴대전화 통신 장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슈를 오가는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은 멈췄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겨 있습니다. 주민 900만여 명에게 여전히 피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도 일본 혼슈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강원도 춘천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효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외딴 산골짜기에 돼지 축사 10여 동이 늘어서 있습니다. 축사 입구에서 앞마당까지 길다란 가벽이 설치돼 돼지 8천여 마리를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매몰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돼지 10마리가 갑자기 죽어 검사를 했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양돈 농장 진입로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매몰 처분 작업과 관련된 차량들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양돈 농장과 관련된 차량과 사람에 대해선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발생지 주변 농장에 대해선 긴급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역대 농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10km 이내에 이제 6농가가 있는데 6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금일 중으로 검사를 다 이제 완료를 할 계획이고.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건 춘천에선 처음입니다. 양구에서 농장 ASF가 발생한 지 꼭 한 달 만의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장 ASF 24건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10건 모두 강원도에서 나왔습니다. 돼지는 막 500마리씩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그만큼 생산되면은 분뇨 양도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감염 경로도 마땅한 예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 양돈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채소값을 잡기 위해서 배추의 공공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등 김장채소 수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대책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채소값.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는 다음 달 공급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 수급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값이 크게 오른 배추의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완전 생육 전에 조기 출하합니다. 또 수출 김치용 배추 600톤을 이번 달 하순으로 열흘가량 앞당겨 수입할 계획입니다. 11월 김장철을 감안해 다음 달 안에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식품업계에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식품물가점검반을 통해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와의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가, 가공식품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경유값 상승으로 어려워진 화물업계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준 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정부는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 달 이후로는 물가를 둘러싼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환율과 유가, 다음 달로 예정된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로 10주 만에 가장 적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물량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407명.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 11일 이후 10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50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7,867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을 3, 4차 추가 접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26일 시작되는데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되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도 우려돼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은 모레인 21일 만 13살 이하 어린이부터 시작됩니다.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65살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비용을 내면 언제든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30만 회분을 별도로 확보해 올해 2,57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70년간 영국 국왕으로 재임한 현대사의 증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런던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영국 국민과 전 세계의 애도 속에 엘리자베스 2세는 영면에 듭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여왕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각 오전 6시 반까지 이어진 일반인 조문객도 나흘 동안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에 텐트를 설치하고 며칠을 보낸 시민들도 있습니다. We came last night. Will be our second night camping out tonight. I think after she's given us 70 years, we can give her 2 days, 2 nights, sleeping out in the cold. Yeah, she deserves it. Absolutely.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 시각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됩니다. 새 국왕 찰스 3세 등 왕실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으로 거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은 현지 시각 12시, 우리 시각 저녁 8시에 종료됩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55분, 영국 전국이 2분 동안 묵념하고 백파이프 국가 연주로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여왕의 관은 말이 끄는 포차에 실려 버킹엄 궁을 지나 하이드파크의 웰링턴 아치까지 1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합니다. 찰스 3세 등 왕실 일가는 걸어서 따라가며 이때 빅벤은 1분마다 종을 울립니다. 이후 여왕의 관은 연구차로 옮겨져 윈저성으로 운구되고 왕실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 예식이 다시 치러진 뒤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 납골당해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뜬 이 남편 필립공 옆에 묻히게 됩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GDP 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직전인 6월 전망 당시의 2.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OECD는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3.7% 성장해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킹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돈을 하루만 넣어도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고 수시 입출금도 가능해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주의점은 없는지 홍화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주가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줄어듭니다. 가계 경제 힘들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봐야겠죠.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요즘 알뜰족들의 관심을 끄는 통장이 있다는데요. 이 직장인은 주식에 투자하던 돈 500만 원가량을 이른바 파킹 통장에 옮겨뒀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보느니 안전하게 맡겨둔 건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500만 원 돈을 이렇게 놔두고 한 달에 점심값이나마 이렇게 들어온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요즘 이런 파킹 통장이라는 상품이 인기입니다. 차를 넣었다 뺐다 주차하는 파킹처럼 내 돈도 아무 때나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하루만 넣어도 쏠쏠하게 이자를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금융상품을 내세워 갈 곳 없는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지만 고수익으로 각광받던 비트코인은 올 초와 비교해서 50%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민 끝에 재빨리 투자처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예금은 연 3%대 중반, 적금은 연 5%대 중반까지 금리가 오르면서 예전엔 눈여겨보지 않던 이런 예적금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길게는 3년까지 돈을 묶어둬야만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틈새를 노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 수시 입출금, 파킹 통장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특히 영업 초기 단계에서 고객 수를 늘려야 하는 인터넷 은행들이 파킹 상품 출시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한 인터넷 은행의 경우 파킹 통장 금리를 크게 올리며 가입자 수가 15% 이상 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다른 인터넷 은행들도 금리 인상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 금리, 예금 금리 못지 않은데요. 연 2%에서 시작해 연 2.3%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품도 나왔습니다. 한도도 억 원대로 높은 편이고요. 이자를 받는 데 따르는 조건이 없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카드 실적이라든가 급여이체라든가 그러한 조건 없이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똑같은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일복리로 금리를 계산하면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리 2%를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연리 정기예금보다 일복리 파킹 통장에 더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인 경우 1년에 6,000원 정도 이자를 더 받지만 원금이 클수록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예적금, 대출이 그렇듯 제2금융권은 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데요.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 3%대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한도가 1,000만 원 정도로 작고 오픈뱅킹 연결 같은 여러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산을 재조정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2025년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고 2027년까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5년부터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 운행, 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 UAM 서비스는 2025년부터 상용화하기로 하고 택배와 화물 운송 등의 드론 서비스가 활용되도록 각종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12포인트 하락한 2355.66에 코스닥은 18.13포인트 내린 751.9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50만 원 선을 하회하며 5%가 넘게 급락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신저가를 경신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 수요 약세가 전망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카카오게임즈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393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오사카 서북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센다이 해상에서 세력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멀어지고는 있지만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10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해안가와 제주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5도로 차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늦더위도 한풀 꺾일 텐데요. 서울이 24도, 대구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동해상에서 최고 8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